자, 이제 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뭐 약칭해서 부동산 실명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조문이 좀 단촐합니다. 자, 일단 목적을 봅니다. 이 법은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이죠.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을 실질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예를 들어서 A 토지가 소유자가 실제로 갑인데 등기는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소유권 등기가. 뭐 이런 건 목적이 있겠죠. 세금 같은 거 뭐 안 내고 그러려고, 재산 빼돌리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렇게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등을 실체적 권리관계,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도록 그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하는 것,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등기제도를 악용해서 투기를 하거나 탈세를 하거나 탈법을 저지라, 이런 반세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와 가격 안정을 도모해서 국민의 경제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하면 요게 최종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 탈세, 탈법 행위 등을 반사회적 행위라고 지금 정하고 있는 거. 그런데 뒤에서 보시겠지만 부동산 명의실탁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쨌든 앞에 있는 거 굵게 등, 이게 중요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정의, 용어의 뜻이죠. 명의신탁약정이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이름 빌리는 약속이에요. 이름 빌리는 약속.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 지상권 같은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갑, 또는 매수인으로서 지금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지금 현재 내가 소유권 등기를 하고 있어. 갑이 소유자예요. 또는 매수해가지고 돈을 다 줬고 다만 아직 등기를 안 했어. 사실상 취득. 또는 지금 부동산을 사려고 해. 세 사람. 현재 소유권자. 두 번째, 부동산을 사가지고 대금을 전부 줬지만 아직 등기는 하지 않고 있는 사람. 장차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걸 실권리자 싸잡아가지고 타인,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과의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실권리자 갑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소유권 등기, 가등기를 포함해서 등기만은 타인, 을의 이름으로, 수탁자의 이름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 남의 이름을 빌리는 약정, 이렇게 돼 있죠. 다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본 게 있죠. 돈을 빌리고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자 이름으로 부동산에 소유권 등기를 하거나 가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 가등기 담보 또는 양도 담보를 했죠. 이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죠. 두 번째,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해서 땅은 하나인데 일필지 땅인데 일필지 땅인데 등기부에 공유로 등기가 돼 있어. 공유로 등기, 일필지 땅.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가운데 담을 딱 경계표를 설치하고 특정 돈을 이렇게 사용 수익하고 있어. 이런 건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명의실탁이라고 부르죠. 일필당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두 사람 이상이 나눠서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되 등기는 공유로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걸 상호명의실탁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경제학, 부동산학 개론에서 보죠. 뭐 신탁법 등에서 리츠 등을 통해서 말이죠.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요 세 가지는 부동산 실권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겠단 말이죠. 요 세 가지는 이 법이 요걸 금지해요. 요 명의상 약정을 금지합니다. 이걸 금지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이 법이 금지하는 명의상 약정에서 제외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다는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지 않는단 말이죠. 허용된단 말이죠. 자, 2호. 명의실탁자란 이름 빌린 실권리자. 수탁자란 이름 빌려준 사람. 실명등기는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 이렇게.
예, 용어의 정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다 보면 이거 금지하지 않는 거 3개가 있죠. 허용되는 거,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 3개가 있었고요. 신탁자는 누구고, 수탁자는 누구고, 실명 등기는 어떤 거고,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제 3조.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가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 이렇게 놨어요. 누구든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1인 빌런 약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아주 대원칙이죠. 근데 아까 뭐라 했죠? 돈을 빌리면서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 이건 소유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소유권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적힌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라. 이건 소유권이 아니라 담보권이다 라는 걸 명시해라. 만약에 안 하면 그냥 명의신탁으로 봐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3조 1항 기억하세요. 4조. 만약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해서 이름을 빌렸어. 그 약정 무효. 그 다음에 그 약정에 따라서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됐어. 그것도 무효. 여기서 물권 변동은 수탁자명의 등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무효.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매매 계약.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 매수인. 상대방 당사자, 매도인. 명의상 사실을 몰라, 선의. 그러면 유효. 이렇게 되죠. 갑이 을에게 1억을 주면서 네 이름으로 땅을 사고 네 이름으로 등기해라. 그래서 을이 병한테 갖고 지가 마치 매수인 양 매매 계약을 하고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자, 갑이 실권리자고요. 즉 명의 신탁자고요. 을이 수탁자인데요. 겉에서 봤을 때는 을이 매수인으로 보여요. 얘는 숨어 있고요. 이런 걸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고요. 이때도 명의상 약정은 무효인데요. 다만 이 매매 계약은 매도인이 선이라면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되면 이름 빌리는 약정 무효고 수탁자 등기 무효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단 말이죠. 약정은 그냥 무조건 무효고요. 이 수탁자 등기만 유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다시 한번. 부동산에 관한 물건 취득하기 위한 계약, 즉 매매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매수인이 되고 매도인은 선의인 경우, 명의상 약정을 모르는 경우, 그럴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 등기는 유효하다. 그래서 수탁자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3항. 명의상 약정이 무효고 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된다.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신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는데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어요. 소유권이. 그러니까 이놈이 팔아먹는 경우가 생겨요. 자기 것이냐. 근데 명의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얘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야 돼. 그런데 사망해서 제3자는 이 둘 사이 명의상 약정이 있는지 을등기가 무효인지에 대해서 선악을 묻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제3자에게는 선악불문하고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있다라는 거 4조 1, 2, 3항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양가라 사법만 아까 다시 한번. 갑은 병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이름 빌리는 약정을 하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었다. 을은 갑과의 약정대로 갑을 간의 명의상 약정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병과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을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했다. 즉 수탁자 을이 매수인이고 등기를 격려받았다. 이럴 때 갑을 간의 이름 빌리는 약정은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었기 때문에 을병사의 계약 및 을등기는 유효가 되고 을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요게 4조 2항 단서. 아까요. 4조 2항 다만 요거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의 제3자에게 대응하지 못한다. 선악불문하고 제3자는 소유권을 취한다. 그래서 명의 수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는 명상약정 사실에 대해서 선이었든 악이었든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취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8조는요.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라고 아까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관 법률이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게 3개가 있었죠. 가등기 담보권, 양도 담보권, 구분수적 공인 상호 명의신탁, 신탁법상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이 등기된 경우. 이때는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경우고요. 8조는요. 예외적으로 적용이 돼요. 예외적으로 8조는. 어떤 경우냐. 다음 1, 2, 3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 1, 2, 3호 중에 하나. 그 다음 세금을 떼먹거나 채권자의 경매를 회피하거나 법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실법을 적용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요 3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고 요러요러한 목적이 있을 때는 부실법을 적용하는 거고 아니면 적용 안 하는 거고. 그럼 그 3가지가 뭐냐? 종중부동산을 우리나라 종중부동산 많죠? 종중 아닌 자의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법률은 부부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는 경우, 종교단체 산하조직, 예컨대 무슨 불교 종단 신도회, 그 산하조직 부동산을 종교단체 이름으로 등기한 경우, 요 3가지. 요 3가지는 요러한 조세포탈이라든가 강제평해라든가 법령상 전회피라든가 이거를 탈법이라 그래요. 탈법 목적이 없다면 부실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있다면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8조는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하는 규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가 있네요.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건의 명의신탁은 동법률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받지요? 아까 지상권 등도 받는다 그랬죠? 돈을 빌리면서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돈 빌려준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한 경우 양도담보죠. 이거는 동법, 즉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약정에서 제외한다 그랬죠.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온 거예요. 자,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요. A 토지가 갑소유고요. 현재 갑인데 갑이 을과 을의 이름을 빌리하고 등기를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갑이 소유권자로 등기되어 있다가 갑이 을에게 등기를 넘겨주는 게 양자간 명의신탁입니다. 이때 이 명상약정이 무효입니다. 부동산 실명법이 적용이 되면 명상약정은 무효라 그랬고요. 무효인 약정은 해지를 못해요. 해지를 못하니까 해지를 이유로 뭐뭐 할 수도 없다가 되죠. 해지라는 건 유효한 약정을 해지하는 거예요. 무효 약정은 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됩니다. 3번은 거의 공식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신탁자가 이름 빌린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요. 매매를 하고요. 을의 이름을 미리 빌렸잖아요. 이름 빌리는 걸 뭐라 했어요?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했죠. 다시 한번. 신탁자 갑이 매매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리 수탁자 을의 이름을 빌리기로 약정을 한 상태에서 매도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등기를 이렇게 막바로 넘겨주는 거. 이게 3자간 명의신탁이에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경우에 매매는 유효하지만 명상약정 무효고 등기 무효예요. 그런데 을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스스로 등기를 넘겨줘요. 소유권 등기를. 그러면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되겠죠. 3자간 등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스스로 신탁자에게 등기를 넘겨주면
실권리자 여러분 일단 등기가 됐으니까 그 등기는 유효하다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다음 명상약정 무효, 등기 무효는 선악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실법은 조문이 간단하고요. 이 조문을 기본으로 해서 특히 기본서에 명의상약정 유형 3가지, 2자간 명의신탁, 3자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걸 요 부실법 조문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훈련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자꾸 반복해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기본이 되는 게 조문, 지금 확인해 드린 것들입니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요거 가지고 사례 형태를 훈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실법까지 민특법 조문들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주임법하고 상임법만 남았고요. 그거는 개정 여부를 보고 나서 한번 다시 촬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